지지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을사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건데 급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죠. 그리고 분위기가 조장돼서 내가 어딘가로 따라갈 수 있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성향이 이제 을사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간이라는 건 결국은 나의 자아, 나의 주도권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일간별 운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이제 지지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지다 이러면 월지라는 건 나의 사회적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사회적 환경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간별로 한 것과 환경이라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해당 글자들이 월지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월지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띠 중심으로 보셔도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과 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건데 이게 월지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은 편해요. 월지는 나의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몇 월에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나한테 주어지는 환경이 을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를 얘기할 거예요. 환경 중심에서 돌아가는 건 뭐예요? 나 중심이 아니고 그러면 내 주변에 어떤 환경으로 구성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환경을 내가 잘 처세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이나 이제 직장이나 그런 사회적인 부분, 그런 부분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월지 기준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지 기준에 본다라고 하면은 개인적 공간이라는 거는 가족, 가정, 진짜 친한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사회성이랑은 조금 무관하다. 띠 중심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인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내 사주의 전체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년, 월, 일, 시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년이라는 거는 국가를 얘기하고 월이라는 거는 사회를 얘기하고 가정, 개인 이런 궁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간접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을사년에 어떤 것들이 벌어지냐 보면은 을사년은 분위기를 조장한다 했어요. 그리고 주기가 빠르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뱀이라는 거잖아요. 사화라는 게 뱀인데 뱀이 옆에서 나한테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기존까지는 일간한테 분위기를 조장했다면은 이제는 이 을사라는 초록뱀이 와가지고 이제 주변 나의 환경에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인월. 인월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걸 호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인이라는 거는 결국은 입춘 2월 첫째 주 부근부터 이제 태어나서 3월 첫째 주 부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띠로 보면 호랑이 띠가 이렇게 되겠죠. 이 글자가 을사라는 글자랑 만나면은 어떤 작용을 하냐 했을 때 이 사화가 원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얘가 이 뱀이 괜히 속닥속닥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가 좋아하는 게 을사예요. 이게 사주적인 거에서는 그래요. 호랑이가 뱀을 잡아먹는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호랑이는 이 사화라는 글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뛰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인월생 또는 인목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부분이든 사회적인 부분이든 국가적인 부분이든 굉장히 급하겠죠. 쉽게 동요가 되겠죠. 귀가 얇아질 수 있겠죠.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은 준비도 안 된 채로 뛰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벌리거나 무리하면은 절대 안 좋은 운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 죽겠는데 을사년에 인목이 있으면은 뭔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제대로 준비해서 해야 된다. 이게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이 인사형을 막아주는 글자가 수예요. 그래서 수라는 것은 인목 기준에선 인성을 얘기합니다. 인성이라는 거 우리가 문서화한다, 기다린다, 참는다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최대한 참고 뭔가를 진행해야지, 내가 귀가 얇아갖고 팔락팔락 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뭔가 나를 꼬드기는데 맞는 것 같아. 그래도 한 번 더,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드리고 건너듯이
천천히 뭐든 천천히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확실하게 준비한 것들만 순차적으로 진행할 생각을 해야 돼요. 호랑이가 보면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뛰어가면서 저거 해야지 하고 저거 해야지. 뱀이 막 야 너 저거 잡아봐 막 하고 야 저거 해봐. 거기에 동요되면은 안 좋습니다. 알겠죠? 확실하게 내가 이해하고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돼요. 익숙한 거.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조급하면 안 되고 성급하면 안 되고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신금이죠. 자, 이거는 원숭이를 얘기해요. 사주에서는요, 을사를 만나면은 얘네들이 사신합, 사신형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임목이라는 글자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해요. 호랑이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면은 이 신금이라는 글자, 이 원숭이는 새로 시작한 거에 대한 재시작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목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 완전한 초기의 시작을 얘기한다면은 이 신금이라는 글자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퇴근하고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가 다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신금이라는 거는 을사는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하겠죠. 자, 다만 이게 신금이라는 글자는 을사에 의해서 뭔가 변화를 해야 돼요. 신금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있어요. 임수라는 지장간의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사화가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글자인 이제 사중경금이었죠. 이것 때문에 원숭이가 뭔가를 재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꾸 딴지를 걸면서 못하게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은 이 신금 있는 사람은 을사년부터 다시 내가 해왔던 걸 정리해서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생긴다. 그래서 그 걸림돌 때문에 끝까지 해내지 못한다. 내가 새로 변해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사에 있을 때 피곤하지만 퇴근하는 순간 잠이 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새로운 컨디션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화가 뭐예요? 오전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시 출근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퇴근한 건데 다시 출근한 것 같아. 퇴근했는데 다시 회사로 와서 일을 하래. 그런 거랑 비슷해요. 내가 퇴근하고 내가 뭐 헬스장도 가야 되고 퇴근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막 그런데 자꾸 다시 출근하래. 출근했을 때 시간이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변해야 되는데 내 컨디션이 완전 퇴근해서 다시 이제 개운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다시 피곤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발목을 잡을 만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미리미리 판단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진행하는 건 좋아.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 변수는 무엇일까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 변수를 판단해서 변수를 제거한 만큼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일적인 부분, 예를 들어 이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업종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진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사를 가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에 따른 변수를 잘 고려해서 뭔가를 준비하셔야만 큰 문제가 없게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사화예요. 뱀한테 뱀이 또 왔네요. 뱀이 두 마리가 왔어요. 뱀이 뭔가 꼬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갖고 꼬시는데 뱀이 한 마리 또 와가지고 또 꼬시네요. 좀 쉽게 얘기해보면은 이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막 이렇게 아담과 이브를 막 꼬시고 있는데 또 다른 뱀이 와갖고 선악과 말고 다른 과일을 먹어봐라 이렇게 꼬시는 거죠. 마음은 조급한데 자꾸 우왕좌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질 수 있겠죠. 여기도 달콤한 얘기하고 저기도 달콤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둘 다 하려고 하다가 체력이 고갈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여러 개라면은 그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할 수 있는 중요도에 대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 중요한 것부터 꼭 하나씩 해야 을사를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다른 뱀이 와서 다른 거 먹으라 했잖아. 내가 지금 이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것도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키가 안 닿아서 내가 창고 가서 사다리도 갖고 와야 되고 막 그런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선악과도
못 먹고 다른 과일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꼭 우선순위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을사년은요 앞으로 오는 사유축 운동을 하는데 2033년까지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그 장기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다 해도 그 떡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지금 잠깐 굶어도 이걸 해서 뭐 치킨을 먹을 수 있어. 뭐 물론 떡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치킨을 더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 치킨을 먹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 결과를 다 이룬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한 것들 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이 체력적인 부분도 잘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화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대한 변동이 이랬다 저랬다 양쪽 또는 다각면적인 부분에서 조급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조급함만 잘 준비하신다면 또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것만 잘 선택해서 진행하신다면은 을사년이 지나고 나서 되돌이켜 봤을 때 이제 을사년 내가 그래도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끝냈다 이렇게 후회 없이 보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해수예요. 해수가 을사를 만나면은 사주에서는 뭐라고 하냐 했을 때 이건 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해수는 띠로 보면은 돼지를 얘기해요. 뱀이랑 돼지가 서로 만나서 막 맞짱을 뜬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이제 공간적 변화를 얘기하는데 사주적인 이론에서는 수극화라고 해서 이제 해수가 사화를 극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해수를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을사라는 운이 주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원래 수극화가 아니고 오히려 수극화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화가 갑자기 들어와서 방향성에 대한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심리적 변동을 얘기합니다. 인신사해라는 거는 전부 다 계절적인 출발을 얘기하고요. 모든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글자죠. 자, 그러면 이 해수라는 것은 결국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잘 준비해서 앞으로 내가 미래지향적인 뭔가를 하는 글자인데 이 사화가 와서 심리적인 변동을 일으켜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 초심을 잃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을사년 2025년에 이거 해야지 라고 계획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바꾼다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바꾼다고요. 그래서 이 해수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초심을 잃으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의 상태 메시지에 내가 초심을 적어 놓는다든지 또는 핸드폰 배경화면에 그런 초심 멘트를 해놓는다더니 단순히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그런 추상적인 글자 말고 내가 올해 계획한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방향성 설정한 거 순차를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잘 해야 돼요. 단순히 초심을 잃지만 말자라는 마음만 있으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계획표를 세운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오히려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포스트잇보다는 훨씬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됐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계획표를 잘 세워야 됩니다. 마음이 순간순간 변한다. 이걸 뭐 사주 용어에서는 내충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내 마음적 변화, 심리적 변화 이렇게 하다가 조금 안 되면 다시 해볼까? 조금 안 되면 방향을 또 바꿔볼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뭔가에 대한 전문성이 생기지 않아요. 전문성이 안 중요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해수라는 글자는 사주에서는 수를 얘기하고 수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글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지금까지 수운이었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준비한 거야. 몇 년 동안 준비해갖고 계획한 거고 하면 되는데 그대로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을사가 와서 뱀이 와서 나한테 뭐라 그래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그럼 더 잘 될걸? 그래갖고 그래? 하고 이제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뭔가 방향을 바꿨는데 또 잘 안 돼. 그러니까 을사가 뭐라 그래요? 뱀이 또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봐. 라고 하면서 자꾸 막 그래요. 원국에 사해충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뭔가를 시작하다가 변동하는 성향이 강한데 사해가 없었던 사람들도 내년에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표를 세우시라.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계획표를 세우시라는 거죠. 정확한 계획표, 수치화된 계획표 그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 내가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뭐 수압은 이 정도에 몇 층 정도에 가격은 이 정도에 이런 리스트업을 딱 해놓고 누군가가 그 집을 뺏어 갈까봐 불안해서 계약하면 안 된다는 거고, 오히려 그 계획표대로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씩 했을 때 최소한 70% 이상은 달성을 하면 그때는 고 해도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운 체크리스트에 전부 다 100%딱 채웠어 그러면은 고고고 하시면 됩니다.